재난관리 박사과정 자격시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마 센다이 재난위험경감강령이 좀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센다이 강령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순서입니다. 우선 과거 효고 행동 강령에서 센다이 강령으로 어떻게 넘어왔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센다이 강령의 핵심 목표는 뭔지, 또 그걸 측정하는 7대 글로벌 목표와 실행을 위한 4대 우선 실천 과제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도 하나 살펴보고 마지막엔 시험장에 꼭 가져가야 할 핵심 요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할게요. 네, 그럼 첫 번째 파트, 효고에서 센다이까지입니다. 센다이 강령을 그냥 외우기만 하면 깊이가 없잖아요. 이게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리고 이전의 약속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알아야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겠죠. 이 흐름을 보시면 국제사회가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꾸준히 노력해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989년에 우리 이제 자연재해 좀 줄여보자 하고 10년짜리 계획을 세운 걸 시작으로 94년 요코하마 전략,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2005년 효고 행동강령을 거쳐서 마침내 2015년 센다이 강령이 탄생한 거죠.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온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효고와 센다이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거든요. 효고가 재난 관리, 그러니까 재난이 터진 후에 대응에 무게를 뒀다면 센다이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어요. 재난 위험 관리, 즉 재난이 발생하기 전부터 위험 자체를 사전에 관리하자는 거죠. 시험에서 만약 둘을 비교하라고 한다, 이건 무조건 써야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센다이 강령이 뭐가 그렇게 혁신적이냐 하고 물으면 바로 이 네 가지를 답하시면 됩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재난위험관리로의 전환. 둘째,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재난, 생물학적 재난, 기술적 재난까지 싹 다 포함해서 범위를 확 넓혔다는 거. 셋째,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7개 목표를 딱 정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이 다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 이 네 가지가 센다이 강령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역사적 배경은 알았고, 이제 이 센다이 강령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하자는 건지 그 본질적인 목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게 바로 센다이 강령이 꿈꾸는 최종 그림, 즉 기대의 결과, 아웃컴입니다. 아주 간단히 줄이면 재난 때문에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돈이나 건물, 문화유산 같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들이 사라지는 걸 실질적으로 확 줄이자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이상적인 상태인 거죠. 그럼 그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이 구체적인 목표, 골입니다. 새로운 위험은 애초에 만들지 말고 이미 있는 위험은 줄이고 혹시 재난이 닥치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 즉 회복력을 키우자는 거죠. 앞서 본 기대 결과가 명사형의 목적지라면 이건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한 동사형의 행동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둘의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그냥 잘하자 수준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 7대 글로벌 목표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센다이 강령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되는 겁니다. 이 7개 목표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줄여야 할 것들과 늘려야 할 것들. 먼저 줄여야 할 건 4가지. 사망자 수, 피해자 수, 경제적 손실, 그리고 도로, 병원 같은 중요 시설의 피해. 반대로 늘려야 할 건 3가지입니다. 국가별로 위험 경감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국제적으로 서로 돕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구조를 잡으니까 머리에 쏙 들어오죠? 아까 줄여야 할 것 중에 경제적 손실이 있었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숫자 하나가 다 말해줍니다. 1.3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어마어마하죠. 이게 센다이 강령이 나오기 바로 전 10년 동안 전 세계가 재난 때문에 입은 경제적 손실 추정액입니다. 재난 위험 관리가 단순히 사람의 안전 문제를 넘어 얼마나 중요한 경제 문제인지 확 와닿게 하는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박사과정다운 분석을 하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센다이 강령이 혼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걸 봐야 해요. 바로 연계성입니다. 이 목표들은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특히 가난을 없애고 1번,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11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13번 목표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도 물론이고요. 이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인다는 통합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목표도 알았고 측정 지표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는 질문이 남죠. 그 대답이 바로 이 4대 우선 실천 과제입니다. 말 그대로 센다이 강령을 움직이는 엔진, 즉 운영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아주 논리적인 순서를 따릅니다. 첫째, 모든 것의 시작은 재난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뭐가 위험한지도 모르는데 대책을 세울 순 없으니까요. 둘째, 위험을 파악했으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즉 거버넌스를 튼튼하게 만들어야죠. 셋째,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 돈과 자원을 투자해야 하고요.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왕 복구할 거면 보다 나은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이 네 단계가 착착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거죠. 여기서 네 번째 과제에 나오는 보다 나은 재건, 즉 Build Back Better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뭐냐면 재난이 휩쓸고 간 뒤에 그냥 예전 모습 그대로 복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복구하는 그 과정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다음 재난에는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더 튼튼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원칙입니다. 똑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결국 박사 논문은 이론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줘야 하니까요. 인도네시아 무라피 화산 사례는 아까 말했던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라는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중 하나인 무라피 화산이 바로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주민들이 따를까요? 한계가 분명하겠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정부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사는 지역사회가 주도해서 함께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이게 무라피 사례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위에서 시킨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시작한 자발적인 움직임이었고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스스로 주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도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게 됐고 복잡한 문제도 싸우지 않고 대화와 합의로 풀어나갔죠. 그리고 정말 멋진 건 그 지역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 과학의 분석 결과를 아주 잘 결합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센다이 강령이 말하는 모두의 참여가 실제로 구현된 모습인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꼭 정리하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들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이 한 장에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래서 센다이 강령이 그 이전 것들과 다른 가장 결정적인 점이 뭐라고 했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떠오른다면 오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험을 위해 반드시 마스터해야 할 네 가지 핵심 개념입니다. 첫째, 패러다임의 전환. 사후 대응인 재난관리에서 사전 예방인 재난 위험 관리로 넘어왔다는 것. 둘째, 명확한 구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7대 글로벌 목표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4대 우선 실천 과제가 있다는 것. 셋째, 철학. 국가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눈다는 모두의 참여 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논리. 재난 터지고 나서 돈 쓰는 것보다 미리 예방에 투자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것.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자로서 보다 나은 재건이라는 원칙을 단순히 무너진 다리나 건물을 다시 짓는 데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각자가 연구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 경제 구조, 정부 정책 같은 영역에도 이 원칙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이 아마 여러분의 연구를 훨씬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